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클린스만의 첫 클럽 감독 커리어였던 바이에른 뮌헨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실패로 끝난 그의 뮌헨 감독 시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독일 월드컵에서 전차 군단을 대회 3위로 이끈 클린스만. 당시 젊은 지도자였던 클린스만은 앞으로 독일을 대표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주대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그는 독일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나 휴식기임에도 그에게 리버풀, 첼시, 토트넘 등 여러 클럽들이 지속적으로 오퍼를 보내왔고, 이에 언론들은 일제히 그의 차기 행선지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8년 1월, 클린스만이 다음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것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부임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자 언론과 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뮌헨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답게 선수단 장악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며, 대표팀에서 쌓은 토너먼트 노하우들이 유럽 재패를 노리는 뮌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죠. 그렇게 08-09 시즌, 뮌헨은 리그와 챔스, 포칼컵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산으로 신흥 감독 클린스만에게 지휘봉을 넘겼습니다. 이 당시 뮌헨의 감독직을 시작한 클린스만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지도 방식은 언론의 이목을 이끌었고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선 클린스만은 뮌헨의 선수들에게 독서와 명상,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등 매우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에선 월드컵에서 호성적을 낸 감독이 시행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나쁘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의 이러한 노력들은 뮌헨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뮌헨은 얼마 안가 감독 교체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클린스만의 뮌헨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08-09 시즌, 뮌헨은 시즌이 시작되고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홈에서 진행된 라이벌 브레멘과의 리그전에서 5대2 패배, 리베리의 복귀전이었던 보험과의 리그 경기에선 2골차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며 무승부를 거두는 등 갖은 시련들이 찾아왔는데요. 리베리의 공백, 파괴력이 떨어진 공격진, 올리버 칸의 은퇴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가 뮌헨이 부진한 이유로 꼽혔으나 카리스마형 선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팀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뮌헨 감독직 부임 후 자신이 직접 했었던 일련의 노력들, 가치관이 투영된 개혁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며 이를 선수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독서와 요가는 물론 야구나 미식축구에서 활용하는 트레이닝 세션이 훈련 스케줄에 포함되었고, 선수들에게 엄격한 시간표가 적용되기 시작했죠. 또한 용병들의 경우 독일어 수업, 독일 선수들에게는 스페인어,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디어의 인터뷰에 대처하기 위한 웅변술 교육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린스만은 철학적인 대화, 토론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선수들의 머리를 열기 위한 시도로 경기를 지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린스만은 팬들에게 노력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선수들에게 반발심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과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말았고, 뮌헨의 성적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이에 클린스만은 개혁의 강도를 낮추는 등 타협안을 마련하여 선수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며 결국 중도 해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력하는 지도자에서 현실감 없는 몽상가라는 이미지로 바뀐 것은 한순간이었는데요. 먼저 클린스만에게 반기를 들었던 선수는 팀의 주장 반본멜이었습니다. 반본멜은 굵직한 이력을 보유한 스타 플레이어였지만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부턴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본멜은 클린스만의 전술적인 역량과 지도 방식에 대해 가장 먼저 의문을 내놓았었습니다. 이후 리베리, 루카토니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하며 팀워크가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었죠. 클린스만이 기자회견장이나 인터뷰에서 종종 선수단 내부 회의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퍼뜨리는 반본멜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직격탄을 날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의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직접적인 발언들은 팀의 분위기를 더 냉랭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왔는데요. 당시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뮌헨의 한 축구 관계자는 챔스 무대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참패한 것, 리그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참패한 것, 이런 것들이 고의적인 패배는 아니었겠지만 이 무렵 최대의 적이 우리 자신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선수단과 감독 간의 갈등이 최고조였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비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히히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웃음소리를 딴 의성어로 클린스만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지나치게 친절한 행동들을 비꼬아 부른 말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그토록 강조했던 요가나 어학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비난받아 마땅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올리버 칸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부재가 왜 큰 문제로 꼽혔는지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잘못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일찍이 주변에서 독특한 지도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었음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훈련의 강도를 낮추는 정도로만 타협을 보려고 했죠. 훗날 울리 헤네스 미넨 단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세상을 단 하루 만에 다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신조차도 6일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라며 클린스만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이 무리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클린스만은 경질되고 말았고 하인케스 감독이 임시 소방수로 클린스만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영웅 대접을 받으며 호기롭게 미넨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끝은 좋게 마무리되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후에 감독직을 맡은 미국 대표팀에선 호성적을 낸 것을 보면 클럽 감독과는 뭔가 맞지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맡게 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잘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미넨에서의 실패가 다시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클린스만의 첫 클럽 감독 커리어였던 바이에른 미넨 시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